자, 148페이지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이라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배웠던 세포, 우리 세포막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었고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지? 화학 반응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이 있었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봐볼 건데,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모두 뭐라고 부르냐면은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대사. 자, 이제 물질대사라고 하면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 봐볼까?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물질이 분해될 수도 있고요. 쪼개져 있는 물질들이 합쳐질 수도 있어요. 우리 중3 인가? 중3 때 배우죠. 중3 때 우리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은 화합, 분해, 치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거 배웠었어. 기억 안 나지? 안 나겠지만 아무튼 이런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쪼개지거나 다시 합쳐지거나 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쪼개지거나 합쳐지거나 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울 건데, 자, 먼저 합쳐진 물질을 고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분자. 고분자 또는 여기서는 큰 분자라고 나와 있죠. 같은 얘기인데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크기가 큰 물질을 고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저분자가 나와 있지. 저분자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라고 써있냐? 작은 분자. 작게 쪼개져 있는 애들을 저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쪼개져 있는 애들을. 자, 그러면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이렇게 변하는 거는 얘가 쪼개지는 반응이겠지? 그럼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가는 반응은 얘네가 합쳐지는 반응이겠죠? 그렇지? 이렇게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몸에서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름을 따로 정해 놓습니다.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지는 반응을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화작용.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쳐지는 합성 반응을 동화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화작용. 자,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대사 호흡을 보면은 호흡이 뭐였었지? 호흡이 뭐야? 숨 쉬는 거라고 하지 말자 했잖아. 이제 호흡이 뭐였지? 몰라? 우리 썼잖아. 심지어 저번 시간에. 포도당 그거 맞아. 그래. 뭔데? 산소랑 물이 아니라 다 나오긴 했어요.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광합성이랑 반대되는. 그치, 그거 맞지. 그러니까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시키는 반응이 호흡이었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큰 덩어리지, 물, 이산화탄소는 작은 덩어리잖아. 즉 포도당이 고분자라고 하면 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저분자예요. 즉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큰 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반응이겠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호흡이 있습니다. 얘는 호흡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화작용에는. 그래서 오케이,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이고 대표적인 예는 호흡이 존재를 할 겁니다. 우리 호흡하면은 에너지가 나왔어, 에너지가 필요했어? 에너지가 만들어졌어, 필요했어? 만들어졌었죠. 즉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를 만들었으니까 방출하는 거겠지. 자, 얘는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됩니다. 방출하는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 고분자가 질량이 더 커요. 저분자는 더 작고요. 질량이 큰 만큼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야. 그래갖고 고분자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이고 저분자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거든. 즉 높은 상태의 에너지에서 낮은 상태로 에너지로 넘어오면서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됩니다. 플러스랑이 1번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지. 그래프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Y축이 에너지, 얘가 화학 반응이라고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건데 화학 반응 일어나기 전, 반응 전 물질이 에너지가 더 높고 반응 후 물질이 에너지가 더 작지. 그러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내려와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했겠죠.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이거는 이화작용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왜?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가 높으니까요.
반응 후 물질 에너지가 낮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반대 반응은 동화작용이야. 작은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로 분자를 합성해낼 거면은 얘는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되겠죠?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반응입니다. 얘를 그래프로 그리자면은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되겠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가 더 작고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가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뭐 있을까? 그럼 이화작용의 반대, 호흡의 반대 뭐 있지? 광합성. 우리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했었지? 에너지. 무슨 에너지? 태양. 태양이라고 하면 그냥 빛이 필요했었죠. 그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지. 동화작용은 그래서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야.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고요. 또 뭐 있지? 뭐 있을까? 생각해봐. 우리 리보솜에서 뭐 일어났었지? 리보솜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였지. 리보솜이 뭐였지? 뭐 하는 역할?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단백질을 합성. 우리 단백질 합성되는 거 배웠었잖아. 아미노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졌었잖아요. 즉 얘도 아미노산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동화작용은 얘는 합성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얘는 단백질 합성도 가능합니다. 단백질 합성하는 반응도 동화작용이 되겠죠. 그럼 분해시키는 반응은 호흡 말고 또 뭐 있을까? 소화. 맞아, 소화. 우리 탄수화물 먹으면은 아밀레이스에 의해 갖고 분해돼가지고 왜 흡수되잖아요. 이렇게 분해되는 반응도 이화작용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책 다시 한번 보면 물질대사 한번 봐보면은 물질대사 쭉 얘기를 했고요. 자, 생명체는 물질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구성 물질을 합성하고요. 밑에 1번 보면은 자, 물질대사는 밑줄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흡수되기도 얘기를 해요. 얘를 다른 얘기로 에너지를 방출이기도 하는데 발열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해. 발열. 열을 방출한다. 발열. 얘는 흡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흡수 또는 흡열.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물질대사는 반드시 에너지가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 생체 촉매라는 게 써 있죠. 촉매라는 거 기억나지? 촉매가 뭐였었지? 촉매 뭐였었지? 기억 안 나십니까? 촉매? 그거야. 맞아. 맞아요. 그거야. 생체 촉매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도와주는 애들이 촉매였었지. 자기네 스스로 반응을 했어, 안 했어? 반응을 안 했고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기만 하는 아주 서포터 해주는 역할인데 이 생체 촉매를 한 단어로 뭐라고 쓰냐면 얘를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효소. 즉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얘는 물질이 합성되고 분해되는 반응인데 마냥 쉽지 않겠지. 근데 우리 몸에서 아주 쉽게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 반응을 일어나게 해주는 애가 누구야? 효소입니다. 얘가 있어야지 생명체의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써있는 생체 촉매 양쪽에 다 필요합니다. 생체 촉매가 있어야지. 즉 효소가 있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효소. 우리 저번에 소화 먹었을 때 아밀레이스 또는 뭐 펩신 이런 것들을 뭐라 불렀었지? 소화 효소라고 했어요. 즉 물질을 분해시키는 데 필요한 물질들이었었지. 합성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 생체 촉매가 효소인데, 즉 다시 올라가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고요. 생체 촉매관이 어떤 거라니? 생체 촉매가 필요합니다. 물질 대사는 에너지가 왔다 갔다도 할 거고 촉매라는 애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각각의 특징들 쭉 아셔야 됩니다. 동화작용은 합성하는 반응 에너지를 흡수할 거고요.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런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을 거고요.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다. 또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동화작용을 떠올려야 될 거고요. 반대로 이화작용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되는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발열 반응이 될 거고 호흡 또는 소화 같은 애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였었죠. 내려가게 되는 거였죠. 에너지가. 주르륵 읊을 줄 아셔야 됩니다.
에너지는 얘가 더 클 거라는 거. 그래서 반응 전 물질과 반응 후 물질이 누가 더 에너지가 클지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각각의 작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효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밑에서. 자, 그러면 그 전에 밑에 물질 대사와 바깥쪽에서 물질 대사랑 비슷한 반응이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있을 거야.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대표적으로 두 개가 비교가 나옵니다. 먼저 세포호흡, 이화작용에 있는 호흡이랑 연소를 비교할 거예요. 이것도 중학교 때 비교했었거든. 당연히 기억도 안 나겠죠, 우리는. 우리는 머릿속에 휴지통이 있으니까요. 자, 먼저 물질, 호흡부터. 호흡과 연소를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될 건데, 둘 다 호흡은 아까 이화작용이었지? 에너지를 방출했어, 흡수했어? 호흡. 방출했었죠?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얘는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반응이고, 연소도 마찬가지. 연소라고 하는 건 우리 타는 거였었잖아. 불을 내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였죠.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에요. 두 개 공통적으로. 발열 반응이 특징이야. 공통적인 특징. 근데 호흡과 연소는 다를 거예요. 즉 둘 다 에너지를 방출, 발열 반응 또는 에너지 방출 반응인데 호흡 같은 거 봐볼까요? 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반응을 하죠. 그래갖고 온도 보면 알겠지만 약 37도 체온 범위 내에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연소는 알다시피 몇백 도 막 이렇게 뜨거운 데서 일어나지 불이 온도가 다르네. 왜 그럴까? 둘 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인데 호흡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누구 덕에? 방금 했던 거 누구 덕에? 효소 덕에. 그렇지. 그래갖고 밑에 촉매가 반응하죠.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연소 같은 경우에는 촉매가 필요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거 촉매가 있냐 없냐 이것도 있지만 그 다음 에너지를 방출할 때 호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호흡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 지금 뭐 한동안 밥 못 먹고 굶어갖고 힘이 없어. 우리 밥 먹으면 밥 우러러 먹고 하면 빵 나오고 갑자기 힘빵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소화도 천천히 일어나고 에너지도 천천히 만들어지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호흡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제 이화작용이었을 텐데 얘가 한 방에 빵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천천히 방출해 나갑니다. 천천히 에너지를. 그래갖고 에너지가 천천히 일어나죠. 세포호흡은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럼 연소는 얘도 천천히 일어나? 우리 불 빡 하면 불이 화르르르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 막 불이 천천히 막 주르륵 아니 한 방에 빵 터지고 빠야 하고 그냥 바락 하고 끝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한 방에 단시간에 빵 방출하고 끝나요. 요 차이가 있겠지. 밑에 나와 있는 에너지의 축이 보면은 초록색 봐볼까요? 동그라미 쳐놓을까? 에너지를 소량씩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얘는 호흡이 될 거고요. 연소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에너지를 한 방에 쏴버릴 거예요. 요게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겠지. 그래갖고 호흡과 연소를 비교하게 되면은 둘 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호흡은 체온 정도에서 일어날 거예요. 연소는 뜨거울 거고. 왜? 촉매가 호흡은 있고 연소는 없거든. 또한 에너지를 방출할 때 단계적으로 방출하고요. 연소는 한 방에 빵 방출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요게 두 개가 비교되는 거고요. 이러한 촉매를 뭐라고 부른다? 밑에 나와 있는 생체 촉매는 생명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며 뭐다? 효소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즉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에는 전부 다 효소가 반응할 거예요. 왜?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분명 도와주는 효소가 필요할 거예요. 기억나? 효소 주성분이 뭘까? 효소 뭐가 주성분이지? 우리 일단은 마지막 쪽에 갑자기 생물 파트 들어가가지고 두 가지를 배운 게 있어요. 뭐였었지? DNA 또 뭐 배웠지? RNA 얘네가 뭐였지? DNA랑 RNA가?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DNA랑 RNA를 묶어가지고 핵산이라고 했었고 얘네들은 유전물질과 관련이 있었죠. 그거 배우기 바로 직전에 뭐 배웠지? 막 펩타이드계라 그러면서 처음 들어봐? 막 폴리펩타이드 막 아미노기, 카복시기 뭐였지 걔가? 뭐였죠? 단백질 우리 아미노산이었잖아 걔네가요. 펩타이드계라고 아미노산이 들어갔다는 거였었잖아. 그때 내가 얘기했어. 단백질이 어디에 쓰인다 얘기를 하면서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이 됩니다. 효소의 주성분이에요.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밑에다 주성분 단백질 써주시고요. 우리 옆에 효소의 특징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단백질의 특징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을 갑자기 왜 배운다?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생명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고 유전물질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효소라는 게 필요한데 그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을 배운 거고 DNA, 유전물질은 DNA, RNA이기 때문에 핵산을 배운 거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해줬었지만 당연히 우리는 지웠죠 기억에서. 그래서 우리는 효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케이. 그리고 자, 효소는 어떠한 역할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밑에 배우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화작용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화작용이라면 에너지랑 여기가 여기 화학 반응이 된다면은 반응 전과 후 중에 이화작용은 반응 전 물질이 더 에너지가 높고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여야 되겠지? 그래갖고 반응 전이 에너지가 높고 반응 후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요. 아까는 화학 반응 일어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화학 반응은 얘가 반응을 일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정도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지 분해될 수 있어. 받아야지. 기본적으로. 왜? 기본적으로 요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지 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최소한의 필요한 반응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즉 원래 반응 물질의 에너지보다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실제 반응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예요. 얘가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고요. 반응 전 물질의 에너지, 얘는 반응 후 물질의 에너지고, 그러면은 활성화 에너지만큼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은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얘는 원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고 결국에 에너지가 요만큼으로 변했네요. 그럼 즉 요만큼의 에너지만큼 어떻게 될까? 밖으로 방출하게 되겠지? 이거를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출. 그러니까 요만큼의 두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반응열. 요게 실제 평소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야. 근데 여기에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즉 촉매가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촉매라고 하는 애는 뭐 화학 반응을 도와줘서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촉매가 들어가면은 요 에너지로서 보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요래 썼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뭐가 있을 때에는 촉매가 있다면은, 즉 효소가 있다면은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요. 즉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즉 처음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빠르고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지. 이게 효소가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오케이? 즉 효소는 뭘 줄여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줘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또는 쉽게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밑에 효소의 기능 봐볼까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밀줄 꼭 박아두시고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시키는 거죠. 밑에 그림 똑같이 그렸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더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얘기 나올 거야. 만약에 두 개 막 이렇게 지어놓고서 얘랑 얘 차이점을 물어보면은 요 노란이 새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 상태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문제 자주 내는 게 뭐가 있느냐? 지금 효소에 의해서는 이 반응열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효소가 있던 없던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얘도 문제에서 뭐
뭐 효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반응열이 줄어들어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뭔가 그럴듯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첫 번째 점. 효소가 없을 때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밑줄 낮아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일어날 거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고요. 두 번째 점. 반응열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효소의 마지막 줄.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밑줄 쳐두시고요. 반응열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 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져서 그래서 아까 호흡처럼 원래 고온에서 일어나야 되는 반응도 저온, 즉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요. 누가? 효소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뭐기롱? 자, 요건 무슨 반응이었어? 이화 반응이었어. 그럼 책엔 안 나와 있는데 동화작용 한번 봐볼래? 너네가 많이 헷갈려하는 게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이렇게 움직였겠지? 그치? 그럼 얘도 화학 반응이 이렇게 그냥 일어날까? 아니요. 얘도 화학 반응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일까요? 여기부터 여기일까? 여기부터 여기일까? 여기부터 여기일까? 여기? 여기라고 애들이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야. 얘는 요만큼만 있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흡수하면 올라가? 요만큼을 흡수해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지? 요때 있는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부터예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없어요. 별 의미 말 없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이 반응열이 되겠지? 반응열. 그러면 요때는 효소를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 맞아요. 이렇게 줄어들겠지. 이렇게 줄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너희가 많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여기 아닙니다. 전체예요. 전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옆에다가 그림 어디다가 그려놔 주실래요? 빈 곳에다가. 이건 동화작용이고요. 동화작용일 때 이렇게 됩니다. 반응열은 그대로고요.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거. 그럼 여기를 물어볼 때 뭐가 될까? 그냥 활성화 에너지에서 반응열을 뺀 값이에요. 요것도 이제 문제들에서 여러 가지 물어볼 거야. 이런 그래프를 보는 순간 물어볼 게 많아요. 동화작용이겠구나. 에너지를 흡수야 방출이야? 에너지 흡수야 방출이야? 흡수. 그렇지. 에너지를 흡수하겠구나. 합성하는 반응이겠구나. 그 다음에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되는 반응이겠구나. 예로는 뭐 광합성이나 뭐 단백질 합성 같은 게 있겠구나. 그래프를 봤을 때 얘네 활성화 에너지는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충분히 사용해서 요만큼 낮아졌겠구나. 뭐 이런 것들까지 쭈루루루룩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효소의 화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따져본 거고요. 옆에 149페이지를 보면은 이제는 효소에 그러면은 어떠한 효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를 배울 건데 얘는 너무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느냐? 효소의 특징은 효소는 뭐로 만들어졌다고? 아까 주성분 뭐라고? 단백질이었다고. 단백질 기억나? 우리 단백질은 펩타이드 그래프를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입체 구조를 나타낸다고 말했었어요. 단백질은 다양한 입체 구조가 있어. 그러면은 효소라는 새끼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도 입체 모양이 다 다르겠지? 즉 얘는 예를 들면은 효소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다.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은 어떤 물질을 분해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긴 물질, 이런 물질만 분해시킬 수가 있어요. 왜? 생김새가 다 다를 거니까. 입체적으로 생겼을 거니까. 이런 애들은 분해시킬 수 있겠지. 근데 이런 애들이 아니고 다르게 생긴 이렇게 생긴 애가 갑자기 왔어. 얘는 그럼 얘를 분해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시키게 될 거예요. 즉 효소라는 애는 자기의 알맞는 파트너 것만 분해시켜줘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질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기질특이성. 하나의 기질에만 작용한다. 기질.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 물질에만 작용을 할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왜?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 소화 배웠었을 때 예를 들면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분해시키는 애였었거든. 우리 입에서는 탄수화물만 분해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이 침이 단백질 분해시킬 수 있어서 못 시켰어요. 예를 들면 위에서는 뭐 펩신 나왔었어. 얘는 단백질이 아니라 얘는 단백질만 분해시켰어요. 포도당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아니고. 왜? 얘만 분해시킬 수 있을까? 걔도 효소야. 소화 효소. 걔도 단백질 즉 형태가 일정하기 때문에 걔만 할 수 있다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 특이성. 플러스 강의 저기 3번 149페이지 플러스 강의 3번 보면 모양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저렇게 반응물 기질이라는 애가 알맞는 애만 반응시킬 수 있고 안 맞는 애는 반응을 못해요. 아쉽지만. 그리고 또 얘는 아까처럼 이렇게 알맞는 애를 분해시켰어. 이런 애를 이렇게 얘를 딱 분해시켜줘갖고 쪼갰어. 그럼 이 단백질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얘는 하나의 입체 구조를 나타낸 상태고 얘는 이러고 하나 분해시키고 또 뭐 할까? 재사용됩니다. 리사이클 돼요. 효소는 한 번 쓰고 사라진다? 아니 계속 재사용됩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계속 분해시킬 수가 있는 걸 계속 생산을 해내지 않아도 자 그래서 효소의 재사용 두 번째 효소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기질특이성이었고 두 번째는 재사용입니다. 버려지지 않고 또 사용될 거예요. 재사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예요. 효소의 특징 가장 큰 특징 두 개 기질특이성 and 재사용. 밑에 효소의 작용 원리 뭐 너희네 효소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고요. 재사용되고요. 한 가지 특징이네요. 총.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거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고 기질특이성이 있고 재사용도 될 것이고 아주 좋죠. 즉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효소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화학 반응,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 플러스 강의 4번 보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효소가 작용하는 반응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피가 굳는 거 이것도 효소 때문이야. 피 났을 때 딱지 생기는 것도 효소 때문. 뭐 우리 숨을 분해시키는 거 이것도 뭐 효소 때문. 많죠. 여러 가지 효소들. 그러면은 지금 맨 마지막 효소의 활용. 효소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 생물 몸에서는 당연히 사용되고 있고요. 얘를 뽑아가지고 또는 얘를 모방해가지고 밖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공업적으로 사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왜 할까? 왜 할까? 당연해. 화학 반응을 쉽게 또는 빠르게 반응시켜주는데 당연히 써먹어야지. 어디다 써먹느냐? 여러 가지 많아요. 일상생활, 뭐 발효식품, 효모죠. 뭐 생활용품, 뭐 식혜, 뭐 등등 여러 가지 전부 다 이런 것들 다 효소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 분야에도 마찬가지. 소화제, 그다음 뭐 당뇨병 뭐 그런 것들, 그다음 뭐 여러 가지들 다 효소를 쓰고요. 소변 검사지. 우리 너네 학교에서 이런 거 해봤지? 이거 막 바르는 거, 막대기에다가 효소예요, 효소. 아 효소구나 이런 걸 보여주면 알 거고. 산업 분야 당연히 엄청 많이 쓰여요. 공장에서도 뭐 옷 공장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쉽게 해주는데 당연히 써먹어야죠. 환경 분야 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미생물을 풀어가지고 뭐 오염된 물질을 정화시킨다던가 이런 것들 다 효소들을 이용하는 원리들이 되겠죠. 즉 효소는 우리가 그렇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당연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에너지를 낮춰주고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거란 얘기입니다. 개념 독소. 잠깐 다음 페이지 약간 봐보면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게요. 탐구 A 150페이지를 보면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요. 어떤 실험이냐면은 시험관이 3개가 있네. 시험관이 3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 다 뭘 과산화수소라는 걸 과산화수소는 H2O2고요. 얘가 분해되게 되면은 요렇게 그게 뭐야?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이거 마지막 3번에 3번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다는 얘기죠. 작용할 수 없죠. 기질특이성이라니까. 하나에만 작용한다고. 이런 식으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거든. 분해시킬 수 있어요.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해서 산소가 발생될 거야. 그럼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었으면 여기 쪼그릴 때 뽀글뽀글 거품이 나오겠지. 근데 이 반응은 매우 천천히 졸라 슬로우로 일어나요. 매우 느리게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이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효소 그래 촉매가 필요하겠죠.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 소화를 이 분해를 촉진시켜 주는 애를 이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거든. 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는 카탈레이스. 우리 간에 존재해요. 간에 있고 또 감자에도 있어요.
감자에도 있어. 그럼 무슨 실험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에다가는 그냥 물 얘만 집어넣고 여기에다가는 간을 쪼개가지고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감자를 집어넣어봤어. 집어넣었더니 오랜 시간 지났어요. 그럼 얘는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안 일어나고 봐. 평소에는 촉매가 없으면은 그럼 여기에는 거품이 발생했을까 안 할까? 안 했겠죠? 거의 안 했, 해도 이렇게 했거나 안 했을 거예요. 얘는 둘은 반응을 할까 안 할까? 많이 거품이 부룩부룩 일어났겠지? 그치? 왜? 소화 효소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얘를 그냥 감자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얘를 익힌 감자를 집어넣었어요. 가열시켰다가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거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효소가 파괴됐으니까. 왜? 효소는 단백질이야. 가열시키면 다 파괴돼요. 그럼 얘는 가열시켰다고 감자를 집어넣는다고 반응이 촉매를 역할을 할까? 못해요. 왜? 카탈레이스는 다 사라졌을 거니까요. 이런 실험이에요. 이건 열에 의한 효소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래갖고 지금 여기 있는 결과만 놓고 보면은 여기는 지금 가열은 안 했어요. 근데 시험관 A는 변화가 없지만 시험관 B랑 C에는 간 조각과 감자를 집어넣었지만 둘 다 기포가 발생했을 거야. 왜? 두 개 다 같은 소화효소 카탈레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열을 했었다면 안 일어났겠죠? 그래갖고 지금 뭐 그 모은 기체를 가지고 불에다 갖다 대면 불이 더 활활 잘 타오르게 되겠지? 산소니까.